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과의 단풍나무 종류들 중에서 단풍나무라고 하는 말의 앞에 이렇게 유럽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유럽들 단풍이 어떤 단풍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럽들 단풍은 우리나라의 수목원 같은 데서 가끔 만나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요 유럽들 단풍입니다. 그런데 수목원에서도 요 유럽들 단풍이라고 팻말을 붙여 놓은 곳을 만나볼 수 없고, 또 사람들도 이 나무를 낯설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유럽들 단풍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들단풍, 요 유럽 들단풍은 이름에서 보면은 유럽의 들판에 사는 단풍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유럽의 들판에 사는 단풍나무인데, 요 유럽 들단풍은 유럽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남서쪽에도 살고 있고, 아프리카의 북쪽 지방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륙을 비롯해서 유럽 내륙을 비롯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까지 널리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 게 바로 유럽 들단풍입니다. 근데 유럽 들단풍은 이 유럽 들단풍의 가장 큰 특징이 잎에 있습니다. 잎의 모습을 보면은 유럽 들단풍의 잎을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 단풍하고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죠? 요거 보면서 다른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단풍나무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높은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걸 보면서 우리들은 가장 큰 특징이 요 잎의 결각에 있습니다. 요 결각을 보면 결각이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하고 뾰족하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풍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단풍부터 보겠습니다. 유럽 단풍을 봤으니까 중국의 단풍을 보면, 중국의 단풍나무의 잎의 끝을 보면은 이 결각이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는데, 셋으로 갈라지는 결각의 요 끝이 길게 뾰족해지죠. 이렇게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러한 끝이 길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뾰족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단풍나무, 단풍나무 중에서 중국 단풍나무인데, 중국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단풍나무, 요건 내장산에서 많이 자란다고 해서 내장 단풍이라고도 하는 우리나라의 단풍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끝이 길게 뾰족해지죠. 길게 뾰족해진다. 그래서 단풍나무 종류들의 단풍나무의 잎은 보면은 대개가 다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것에 반해서 유럽 들단풍은 보면은 잎의 끝이 뭉뚱하고 둥글둥글하다. 둥글둥글하고 뭉뚱하다. 날카롭지가 않죠. 날카롭지가 않다 하는 이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잎을 보는 순간에 바로 이거는 단풍나무 중에서 유럽의 들에 있는 단풍나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요 사진에서 보듯이 나무가 잎이 그냥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럽 들단풍은 키를 보면은 키는 7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7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요 나무는 키가 아주 작으면서 거의 관목처럼 자라고 가지를 많이 뻗어서 요 가지가 촘촘하게 울창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유럽 들단풍은 유럽에서는 요 단풍나무를 생울타리로 쓰는 단풍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단풍나무를 생울타리 단풍나무다, 그렇게 부릅니다. 생울타리로 울타리를 담장을 쌓는 대신에
담장이나 벽돌로 담장을 쌓는 게 아니라 요 유럽 들나무를 뺑 둘러서 심어 놓으면은 동물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가지를 쳐서 담장 대용으로 쓴다. 그래서 울타리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럽 들단풍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들단풍나무는 보면은 잎이 아주 예쁘고 반짝반짝 윤이 나죠. 윤이 나면서 요 특이하게 갈라지는 결각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데, 갈라진 결각에서 다시 톱니처럼 보이는 이러한 결각이 또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고로쇠나무에서도 보았는데, 고로쇠나무는 보면은 요 끝이 아주 길게 뾰족해지는데 반해서 요거는 둥글다. 그래서 요 우리 요 유럽 들단풍은 둥글둥글 그래서 둥글둥글해서 아주 모가 난 것이 없고 날카롭지가 않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들단풍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들단풍은 5월달에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에서 5월달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요것은 쌍성꽃이고 요것은 수꽃입니다. 수꽃도 피고 쌍성꽃도 피는데, 여기 요 꽃을 보면은 요 꽃은 여기 암술이 있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있고 이렇게 암술머리도 있고,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이렇게 요 속에 이러한 암술이나 암술대나 씨방이 없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수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꽃과 쌍성꽃이 한꺼번에 있는데, 요 꽃이 쌍성꽃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바로 여기에 요 꽃덮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여기 구별이 안 될 만큼 서로 헷갈릴 만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덮이 조각이 이렇게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는, 이러한 꽃밥 속에는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보면 요 초록색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초록색 부분 하나하고 요게 또 초록색 부분 하나, 요것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두 개가 있고, 암술대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올라와서 밑에 암술대 두 개는 아래쪽이 붙어 있고 위쪽은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뒤로 또르륵 말리게 되는 아주 예쁜 형태의 암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이러한 날개가, 꽃이 피었을 때 이미 이 날개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날개는 우리들을 심피라고 합니다. 씨앗을 싸고 있는 껍데기다 해서 심피라고 하는데, 이 심피 부분이 나중에 꽃에서 꽃잎과 꽃받침이 떨어지고 수술이 떨어진 다음에 요 밑씨와 심피 부분인 요 빨간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가 돼서 심피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의 날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개로 변하게 되고, 밑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은 이렇게 씨앗이 점점 굵어지면서 도드라지게 되죠. 도드라지게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 날개 열매가 두 개가, 요게 하나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암술이 이렇게 두 개였기 때문에, 여기 암술이 두 개였기 때문에 두 개이고 밑씨가 두 개였기 때문에 씨앗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열매가 딱 달라붙어서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각도가 수평으로, 거의 수평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한자의 한일자처럼 쫙 똑바로 펼쳐지는 이러한 모양의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들단풍이죠.
유럽들 단풍인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 단풍을 보면 중국 단풍은 날개 열매의 날개가 벌어지는 각도가 90도 이하의 예리한 각도로 벌어진다. 여기가 요 각도가 여기에 벌어지는 각도가 90도 이하의 예리한 각도로 벌어진다 해서 예각으로 벌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단풍나무도 우리나라 내장산에 많이 자란다고 하는 내장산 단풍나무도 요 단풍나무도 거의 수평으로 갈라진다 하는, 수평으로 벌어진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들 단풍은 쫙 펼쳐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럽들 단풍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줄기에 있습니다. 줄기를 보면 줄기에 이런 능선이 뚜렷하게 이렇게 뚜렷한 능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능선을 가지고 있는 단풍나무가 바로 유럽 들 단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